자, 이어서 범람원 하겠습니다. 범람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하천 뭐예요? 이 하천. 자유로 보이나요? 하천 중하류에 있는 자유공유하천이죠. 자유공유하천은요, 범람원 위를 흘러요. 범람원 위를 흐른다고. 그러니까 하천 빼고 이 전체적인 이것들이 범람원이라고 해요. 알겠죠? 범람원. 요것도 범람원이라고. 자유공유하천은 범람원 위를 흐른다니까요. 요것도 범람원이고요. 범람원이라 하면 범람에서 만들어진 평야예요. 범람이 뭐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알겠죠? 물 넘치는 걸 조금 더 럭셔리하게 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만들어진 평야라고요. 홍수로 형성된 평야라고요. 범람. 왜 범람원이냐면 홍수가 나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무 있는데 여기 옆에 도로 있었을 것 같죠? 맞아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잠긴 거예요. 지금은 홍수가 일어나서 범람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틈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틈틈이. 알겠죠? 범람원은요, 구성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재방, 두 번째는 뭐냐면 배후습지예요.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재방은 재방이에요. 재방. 자연재방이 뭐라고요? 재방이 뭐예요? 물 못 넘치게. 맞아요. 물 못 넘치게 하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재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재방인 거예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재방이고 이것은 물을 못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배후습지는 뭐냐면요. 배후라는 건 뒤죠. 뒤. 뭐의 뒤냐면 자연재방 뒤에예요. 자연재방 뒤에 있는 습지. 그게 뭐냐면 배후습지예요. 자연재방 뒤에 있는 습지. 다른 말로 배후습지. 습지니까 물이 잘 빠질까요? 안 빠져요. 물이 너무 안 빠져. 자연재방은 좀 높겠죠? 배후습지보다? 배후습지보다 조금 높겠죠? 그래야지 물이 안 넘칠 거 아니야. 이제 사진으로 볼게요. 맨 밑에 그림 보면요. 여기가 하도죠. 하도. 여기가 자연재방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 배후습지고요.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볼까요? 봐봐요. 이렇게 처음엔 평평했겠죠. 근데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물이 넘치겠죠. 넘치는 순간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속도가 느려진대요. 물이 넘치는 순간 찰나에 물이 느려진다고. 알죠? 표면 장력 알죠? 물 따라도 이렇게 위에 봉긋하잖아요. 넘치는 찰나를 할 때 살짝 걸쳐지면서 느려진다고. 유속이 느려지니까 쌓여요? 쌓이겠죠? 유속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하도 주변에 쌓는다고요. 하도 주변에. 이 하천 하도 주변에 쌓는다고요. 뭘 쌓느냐면 모래, 자갈을 쌓는다고. 모래, 자갈. 뭘 쌓는다고요? 모래와 자갈을 쌓는다고요. 그래서 자연재방은 모래와 자갈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모래와 자갈이 이미 다 쌓였어요. 남아있는 물들은 자연재방을 넘어가지고 음이 많으니까 멀리 흘러가겠죠. 흘러가는데 물의 양이 작으니까 아주 작은 것들만 가지고 와요. 진흙 같은 것들, 아주 고운 모래 같은 것들. 진흙이나 아주 고운 모래를 멀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다가 갖다 놓아요. 그래서 자연재방은요, 자갈이나 아니면은 고운 모래가 아니라 붉은 모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후습지는요, 진흙이나 아니면 고운 모래가 있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물이 잘 빠질까요? 자연재방 물 잘 빠질까요? 붉으니까 잘 빠지는 거예요. 자연재방은 물이 잘 빠진다고.
물 잘 빠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투수성이 좋다, 높다. 얘는 고무니까 물이 잘 안 빠져요. 투수성이 어떻다? 낮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물이 잘 흘러가다가 홍수가 났어요. 넘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도 주변에다가 쌓는다고 처음에 뭘 쌓냐면 자갈과 굵은 모래. 그런데 얘를 쌓은 다음에 남은 물은 양이 작겠죠? 그게 작은 물들이 흘러가면서 멀리 흘러가면서 고운 흙과 진흙을 자연제방 뒤에다가 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운 것들은 투수성이 낮다고, 물이 잘 안 빠진다고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뭐예요 이게? 습지. 그래서 배우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연제방은 자갈이나 굵은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립이라고 해요. 조립질. 얘는 고운 것들이죠. 고운 것들은 세세한 거예요. 세세한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립질. 자연제방은 굵은 모래, 조립질. 배우습지는 고운 모래, 세립질. 굵으니까 물이 잘 빠짐. 고우니까 물이 안 빠짐. 그래서 습지. 따라서 배우습지. 이해되죠?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홍수 시에 유량이 증가함. 이해되죠? 물이 넘치는 순간 유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그래서 조립질 모래가 퇴적됨. 남은 물은 배후로 흘러가면서 고운 토사를 퇴적함. 토사는 흙이랑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고운 모래 알겠죠? 고운 토사를 퇴적함. 그래서 만들어진 뭐가? 배우습지가. 범람원의 구성은 가운데 자유공유하천이 흐르고요. 자유공유하천은 자연제방이 감싸고 있고요. 자연제방 뒤에는 배우습지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볼게요. 자연제방의 이용. 모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굵죠? 굵어요. 자갈이 쌓였어요. 그러면 고도가 어떨까요? 고도가? 높아요. 뭐보다 높냐면 하천이 흐르는 물길보다 높고요. 뒤에 있는 배우습지보다 높다고요. 그럼 물에 빠지면 어때요? 수수성은? 좋아요. 따라서 뭘로 이용되냐면 교통로. 약간 높으니까 교통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락. 마을이 들어서기도 해요. 물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눈물 흘리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취락, 촌락 비슷한 말이죠. 마을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섬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섬 하중도예요. 어디서 본 것 같죠? 되게 많아요. 하중도. 뉴스에 나오는 그 울고 있는 할머니들 보이죠? 봤죠? 홍수 났다고 도와달라고. 대부분 여기 범람원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예요. 서울에 보면 막 아파트 2층에 물 들어왔네 이런 말 나오죠. 이해 안 가는 그런 스토리들. 대부분 한강에 범람원이 있는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여의도요? 하중도 맞아요. 하중도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 파보면 순수한 모래가 있는 땅은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보다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거기는. 맞죠? 맞아요. 여의도 하중도 맞아요. 대빵 천재네요. 혹시 여의도에 가봤어요? 혹시 오빠들 좋아해요? 연예인들? 아니요. 나는 되게 좋아했는데 전 SAS. 되게 유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쥐드래곤이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여기에? 근데 걔랑 되게 희귀 때문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GD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왜 굳이 지지? 자,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교통로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자연재방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등고선이 대박 많고 막 산을 감고 있는 것 같죠? 이건 뭐예요? 가미공유고 이건 자위공유예요. 지도 보는 거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농사의 종류 보면 알 수 있어요. 농사의 종류. 자연재방은 뭐지? 어떤 농사 질 것 같아요? 자연재방? 물 잘 빠진다 그랬는데. 용맹이다. 노는 물 빠지면 조금 좀 분노스럽잖아. 모내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 빠져 있으면 맞죠? 분노 기지 상승. 그래서 이제 배수지에는 누농사인데요. 자연재방은 이제 반농사 아니면 과수원이에요. 물 고여 있을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과일 모양을 한 요거 이거 있죠. 여기 있잖아. 요거 있는 부분이 자연재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리의 열매를 형상화한 반농사 마크도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전부 다 자연재방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마을만 들었는데 보이죠. 마을 들었는데 이런 데도 보다 자연재방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농농사 짓는 곳은 그럼 뭘까요? 배우숲지겠네. 배우숲지. 배우숲지겠네. 되게 똑똑하다. 실제 자연재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하천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자연재방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알겠죠? 이 그림 찬다 너무 정말 고생했어요. 재방 같지 않죠? 약간의 언덕이죠, 맞죠? 약간의 언덕인 거예요, 자연재방은. 지금은 인공적으로 다 이제 세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재방을. 하늘의 사과. 다음 배우습지 이용. 배우습지는요 고온흙이 쌓여요. 따라서 상대적인 고도는 어때요? 낮아요. 그리고 수성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낮아요. 그래서 이용은 뭐냐면 논농사, 저수지, 그리고 요즘은 대규모 양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거지로 써요. 양수시설이 뭐예요? 양수시설? 양수기? 물을 퍼는 거예요.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물을 퍼올리는 거를 설치해서 배우습지 안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배우습지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이해되죠? 원래는 살면 안 되는데요. 살면 너무 슬픈 곳이에요. 근데 요즘은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배우습지. 습지 같죠? 보니까 딱 봐도 되게 목이 많겠다. 맞죠? 배우습지. 우포늪이에요. 우포늪. 들어봤죠? 우포늪. 이게 뭐냐면 한강이고요. 여기는 자연재방. 근데 여기 뒤쪽에 있는 도시들 많죠? 전부 다 배우습지예요. 경기도 하남시. 여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비 오면은 거기에 양수시설이 고장나잖아요? 그럼 100% 뉴스에 나와요. 막 울면서. 근데 사람 사는 거예요. 왜냐면 땅값을 비싼 돈 주고 낼 그 능력은 없고 슬프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직장은 많으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근처에. 그래서 하남시에는 홍수 피해가 많죠. 하남시라고 검색하면요 이런 게 떠요. 홍수 통제소. 왜냐면 물에 잠기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수해 상습지. 홍수 위험 중에는 뜨는 거야. 알겠죠? 되게 슬픈데 현실이에요. 현실. 낙엽 막 들어가면 금방 막혀요. 걔네들 진짜 양수기.
사람은 자연의 어떤 힘을 이겨내기 어렵죠, 굉장히.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갯벌을 간척했던 신마산 지역도 보면은 그 물이 밀물 때 그리고 태풍 같은 거 오면 가끔 물이 잠겨서 크게 뉴스 나오죠. 알고 있죠? 맞아요. 딱 간척한 그 지역까지만 물이 들어와요. 신기하게. 그 기억하고 있는지 자연이. 예전에 갯벌이었던 곳까지만 물이 막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전에 막 노래방에서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주차장에 물 들어와서 사람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인간이 살려고 도전했으나 조금 힘든, 땅값도 좀 저렴해지고 슬프죠. 또 다른 지도입니다. 마을 무슨 농사? 안농사. 이 무슨 농사? 여기는 뭐? 저수지. 배어숲지겠네? 맞죠? 산이 있지만 배어숲지 있네? 알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죠? 프린트로 정리할게요. 28쪽 현이 읽어주세요. 28쪽 범람원 읽으면 돼요. 범람원. 충적평야. 충적평야가 뭐냐면요. 충적이란 퇴적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퇴적이랑 비슷한 말 알겠죠? 이어서 계속 읽으세요. 이를 범람원이라고 한다.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를 구분한다. 자연재방은 주로 저가가 모래가 퇴적되어서 배수가 양호하다. 더워서 밥, 가수원, 취약이 입지한다. 습지는 주로 전토질이 퇴적되어 배수가 불량하다. 따라서 논이나 저수지로 쓰이며 배수신호가 재방을 설치한 이후에 취약의 입지도 가능하다. 간단한 내용이죠. 다른 데 다 이해되죠? 다음 삼각주예요. 얘는 뭐냐면 가장 바다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진 대적 지형이에요. 가장 바다와 가까운 곳 하구와 만나져 있는 거예요. 하구 부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강은 뭐냐면요. 나일강이고요. 여기는 강은 나일강이고요. 여기는 지중해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지형 있죠? 쌀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이라 삼각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전형적인 삼각주는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하지만 모든 삼각주가 이렇게 삼각형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건데요.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거든요. 근데 모양이 약간 좀 세발 같나요? 세발 같죠? 세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족상이라고 불러요. 조족상. 세발 모양이라고. 조족상. 삼각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건데 바다와 이어져서 만들어져 쌓인 거예요. 알겠죠? 형성 원인은 뭘까요? 유속이 느려져서 그런 거예요. 모든 표적 지형은요. 선상지든 범람원이든 삼각주든 모든 표적 지형은 유속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왜 느려지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왜 느려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선상지는 경사가 갑자기 급했다가 어떻게 되니까 완만해지니까 느려지는 거고요. 하도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범람원은 넘치는 순간 느려지는 거예요. 넘치는 순간. 알겠죠? 물론 홍수가 심해서 다 밀려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넘치는 순간 뭔가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 넘치는 순간 그 거리들은 하천의 물길보다는 어쨌든 유속이 느리니까. 맞잖아요. 주 물길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봐요. 뭐 같아요 이게? 조족 같나요? 조족 같죠 좀. 조족상 삼각주라고 부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첨상삼각주.
이렇게 뾰족하죠, 좀 맞죠? 첨탑 같죠, 첨탑. 첨상 삼각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주의 정의. 강의 하구에 발달된 해적 지형이다. 강물에 떠내려온 토사가 어디에 쌓여서? 하구에 쌓여서, 하천의 입구, 하구에 쌓여서 이루어진 충적 평야다. 퇴적 이후 유속이 느려지니까. 형성 과정 다 못 적었어요? 일부는 적혀 있어요. 근데 다 적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공책에 많이 적혀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뭐냐면 삼각주의 형성 과정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해수면이 뭐예요? 침식으로 시작하는 건데 침식 기준면이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하천은 바다를 향해서 깎아져서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하구에 쌓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삼각주인 거예요. 처음에는 1처럼 요만큼만 나오겠죠, 맞죠? 그러다 새로운 물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맞죠? 또 새로운 물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각주의 발달이 어떻대요? 미약해요. 왜냐하면 조차가 심하니까. 조차가 뭐냐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데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하면 그 조류들이 전부 다 걔네들을 가지고 가버린대요, 바다로. 훔쳐간대요, 강물이 가져온 것들을. 물론 그들이 쌓는 것도 있지만 가져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의 힘이 잘 발휘가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불안정하니까. 해수면이 불안정하니까 하천의 영향이 잘 발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발달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조차가 되게 작은 지역도 있죠. 어디예요? 동해죠. 서해라는 조차가 많기로 유명하고요. 근데 왜 삼각주가 동해에 없냐면 하천이 큰 게 없으니까. 하천이 큰 게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무슨 지형이니까? 경동지역. 맞아. 경동지형이니까. 경동지형 동고서저니까 그런 거예요. 경동지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는 바로 여기에 있는 낙동강 삼각주예요. 이게 뭐 같아요, 모양이 약간? 되게 고구마 같아, 맞죠? 그리고 이 만에 있다, 만에. 만에 푹 들어가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삼각주를 뭐라 부르냐면 만입상 삼각주라 불러요. 만입상. 만에 들어가 있다고. 삼각주가. 뿅 들어가 있다고. 낙동강 삼각주는요. 낙동강의 하구에 조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토사가 나오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조차가 심하니까 하천이 자연스럽게 만든 거랑 조금 다르겠죠, 모양이. 다르겠죠? 이게 낙동강 삼각주를 제가 구글 어세스 동을 찍은 건데요. 봐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
되게 신기한 성 같은 거 있죠. 이게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맞아요, 모래. 모래로만 이루어진 땅이라서 뭐라 부르냐면 사주라 불러요. 사주. 사주의 뒤로 가볼게요. 뒤로. 사주 뒤. 사주의 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주의 뒤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건 사주고요. 이 사주 뒤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땅 안에 갯벌 있어. 갯벌 보여요? 바다 안에 약간 갯벌 보이죠? 갯벌. 그 다음에 뒤에는 평범하게 있는 삼각대예요. 모양새는 고구마 모양이고. 낙동강 삼각주는요, 사주, 갯벌, 그리고 일반적 형태의 삼각주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짬뽕으로. 신기하죠, 되게. 자, 이 그림은 설명을 하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준비했으니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조아룡이라는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제자가 수능 문제 많이 내러 들어가요. 제자분들이 교수된 사람 많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책 쓴 사람이 많아서, 교과 쓴 사람이 많아서. 낙동강 삼각주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가 있냐면 사주가 있고요. 뭔지 알겠죠? 제가 설명하는 건 봐요. 나머지 보지 말고. 사주로 적혀있죠? 여기는 사주가 있다고요. 간석지도 있대요. 간석지. 간석지가 뭐예요? 갯벌이 간석지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배우습지랑 자연제방이 있대요. 뭐라고요? 배우습지와 자연제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원래는? 범람원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생겼을까요? 거기? 삼각주 내에서도 범람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삼각주 내에서도 시간이 가니까 범람할 수 있겠죠. 범람하는 게 자연스럽게 자연제방과 배우습지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얘 논문에 나왔거든요. 얘란다. 논문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프린터 28페이지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야, 읽어주세요. 잠깐 스탑.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범람원이랑 구조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삼각주 내에서도 범람이 가능하니까. 이어서 계속 읽어주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어서 짝지가 읽어주세요. 낙동강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의 합작품이다. 낙동강 삼각주 중에서 상류 지역은 삼각주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조류의 힘으로 만들어진 갯벌이 있으며 이어서 듬이라고 불리우는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사주는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주에 대해서는 해안 지형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했습니다.